네, 다양한 국제 뉴스를 깊이 있게 전해드리는 시간. 월드엔 이슈 오늘 조비연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백악관에서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를 만났다던데 지금 이란의 핵 협상과 관련해서 네타냐후 총리가 거기에 좀 끼고 싶은 상황인가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지금 미국하고 이란 핵 협상이 되기 전후 모두 좀 강경한 입장을 고수를 해왔습니다. 예. 그리고 뭐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좀 회의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네. 그래서 최근에 이제 이란이 이제 자신들의 그 우라늄 농축을 60% 이하로 낮추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일종의 타협안을 제시를 하긴 했지만 예. 이스라엘은 뭐 여기에 대해서도 이란은 이제 우라늄 그 전체 그 농축 권리를 그 농축 제로 이것은 물론이고 또 이 협상이 이게 핵에 대한 부분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이란의 탄도미사일 같이 뭐 이런 것까지 다 포괄해서 그런 안을 해야 된다라고 이제 거듭 주장을 해왔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트럼프 대통령하고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가 이미 뭐 한 6번 만났고 이번 이제 7째 회담인데요. 예. 여기에서 이제 당연히 자신들의 이제 기본적인 입장을 강조하고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협상 결렬을 전제로 해서 뭐 이렇게 구체적인 시나리오를 좀 논의하기를 원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예. 네, 다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 끝나고 얘기한 거를 보면은 어쨌든 미국은 협상을 선호한다라는 수준에서 이제 정리가 되었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미국이 뭐 협상을 선호한다고는 했지만 뭐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보면은 뭐 미국이 지금 뭐 대화만 하겠다는 건 당연히 아니고요. 여전히 이 중동에 에브라함 링컨 그 항공 전 그것도 보내있고 그렇죠. 뭐 추가로 보낼 수도 있다라고 하고 있고 협상이 결렬되면 지난번처럼 이제 강력한 조치가 있겠다라고 예. 했기 때문에 군사적 압박을 지속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핵 협상은 하는 와중에 어쨌든 이란의 항모까지 다 이렇게 배치해 놓은 상황이에요. 그렇습니다. 예. 네네. 그 이란 대통령이 경제 문제 때문에 이란 국민들이 시위를 벌였는데 거기에 대해서 무차별 그 사상자를 네. 만들어낸 이후에 네. 사과를 했나 보죠? 그렇습니다. 지금 이제 이란 대통령이 처음으로 이제 이번 유혈 진압 상황에 대해서 대국민 사과를 한 것입니다. 예. 근데 주요 목적은 뭐 내부 단속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란의 동향을 살펴보면은 미국한테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어떻게 보면 약간의 타협안을 제시하고 있지만 내부에서는 이 자기 정권의 비판적인 목소리를 내는 그 야당의 그런 인사들을 좀 대거 체포를 했고요. 예. 거기에 맞물려서 지금 대국민한테는 이번에 처음으로 뭐 불행한 사건이었다. 그리고 국민 앞에 부끄러움을 느낀다. 다만에 이제 국민과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일 준비가 돼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아마 해석을 한다면은 궁극적으로는 이렇게 내부 결속력을 가지는 게 지금 이란 대통령 입장에서는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미국하고 앞으로 협상을 하려면 자기가 이제 통제력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줘야 하는 측면도 있고 예. 또 만약 정말 협상이 결렬돼서 미국이 지난번처럼 뭐 군사적인 조치를 할 경우에 그때는 또 이제 이란이 또 대응을 해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내부 단속, 뭐 결속 이런 게 어느 때보다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예. 네. 한편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군이 1년 넘게 단 하나의 주요 도시도 점령하지 못한 채 지금 네. 소모전을 벌이고 있는데 최근에 동남부 핵심 요충지 중 몇 곳의 함락을 눈앞에 뒀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네. 그러면 앞으로 평화협정에 있어서 좀 네. 러시아의 입김이 세지게 되는 건가요? 네, 뭐 우크라이나가 점점 불리한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신 대로 지금 그 러시아가 지금 사실상 우크라이나에 들어가서 하고 있는 게 소모전 형태입니다. 예. 그래서 CSIS 보고서를 보면은 지난 1년 동안 하루에 평균 한 70m 정도밖에 진전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러시아 입장에서도 뭐 당연히 어려운 전쟁이긴 한데 그래도 계속 이걸 지속하면 어떻게 해서든 이제 우크라이나의 방어선을 야금야금 갉아먹겠다라는 것이 전략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뉴욕타임스 보도였는데 그 결과로서 해서 지금 우크라이나의 이 동남부의 가장 핵심 요충지 3곳,
세 곳을 이제 함락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예. 빠르면 몇 주, 좀 길면 몇 개월 함락을 하겠다라는 것인데 이 세 곳이 앞으로 러우 협상에 매우 중요합니다. 왜냐하면은 이 세 곳 중에 뭐 훌리아이폴레 같은 경우는 우크라이나의 이 남동부 자포리자주의 전선을 지탱하는 가장 중요한 요충지였고요. 그리고 나머지 두 개는 이제 포크로스크하고 미르노라드인데 여기는 이제 도네츠크 전선, 동부 전선을 지탱해온 정말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여기까지 함락이 되면 지금 뭐 러시아의 그 주요 그 우크라이나에 대한 압박하는 메시지가 뭐냐면 이제라도 영토를 포기하는 게 너네들한테 낫다 이거입니다.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도 지금 뭐 6월까지 러우 전쟁이 종전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면서 영토를 뭐 포기하면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도 왕왕 나오고 있어서 지금 수세에 몰린 것은 우크라이나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이 차기 대선과 국민투표 진행 계획을 발표할 것이다. 이런 네. 보도가 나왔는데 젤렌스키 대통령은 휴전이 먼저라고 보도를 부인하긴 했지만 아무래도 좀 고민이 깊을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사실 말씀하신 게 어제 그 파이낸셜 타임스의 보도였습니다. 소식통을 하나 인용을 하면서 이 러우 전쟁이 발발한 지 4년, 그러니까 5년 차에 접어드는 2월 24일에 젤렌스키 대통령이 이제 차기 대선하고 그리고 종전 협상을 위한 국민 투표를 5월에 실시하겠다, 이거를 발표할 것이다라고 얘기가 나왔어가지고 굉장히 좀 외신들이 주목을 했었습니다. 예. 그런데 지금 젤렌스키 대통령이 기자들한테 직접 얘기한 거를 보면은 이 보도를 이제 전면으로 반박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 선거는 휴전이 있을 때만 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이건 사실 젤렌스키의 기본 입장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크라이나의 현행 개헌법이 이제 전쟁이 진행 중에는 이게 국가 단위의 투표는 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예. 그래서 이제 그 젤렌스키 대통령도 원래 사실 임기가 2024년 5월에 끝나는 것인데 이제 선거를 못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지금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은 반박을 했지만 고민은 깊을 수밖에 없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린 지금 우크라이나 남동부가 함락할 위기에 닥쳐 있는 부분도 있고 또 트럼프 대통령이 지금 뭐 중간 선거도 있고 하다 보니까 이제 우크라이나뿐만 아니라 이 러우 전쟁을 빨리 좀 매듭 짓기를 원하고 있고요. 네. 뭐 지금 5월 15일까지 차기 대선하고 이 종전 협상에 대한 국민 투표를 하지 않으면 뭐 미국의 안전 보장 조치를 철회할 수 있다라고도 했다고 하는데 물론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번에 이 부분, 이 안전보장 조치를 철회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는 했습니다. 다만 그게 사실 아닌지는 좀 차치하고 미국의 압박은 여전히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이 미국이 요구하는 것, 이 투표에 대한 부분, 이것을 아예 무시할 수는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2022년 2월에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이제 4년이 다 만으로 돼가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캐나다에서 저희도 앞서 계속 전해드렸는데 캐나다 한 산악 마을, 작은 마을인데 이 네. 학교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정부가 10명에서 사망자가 9명이다. 부상자가 더 많은 것 같고. 예. 그러니까 그 정신 건강에 약간 의문이 있는 트랜스젠더 여성이 벌인 일이다까지는 나왔네요. 네. 저도 사실 처음 소식을 예. 얼핏 봤을 때는 미국에서 또 총격 사건인가 했는데 그러니까요. 네. 캐나다였습니다. 캐나다는 총기 규제가 굉장히 심하다면서요. 미국보다는 심하긴 예. 합니다. 근데 또 하나 좀 더 전 놀라웠던 부분이 이게 뭐 도시에서 일어난 것이 아니고 네. 그 사건 발생한 곳을 보니까 밴쿠버에서 한 1,000km 떨어진 산악 마을, 뭐 인구도 한 2,400명 정도 예, 예. 작은 그 학교에서 이제 이런 사건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좀 어떻게 이런 일이 발생했나 했는데 말씀하신 대로 지금 부상자가 굉장히 25명 이상이고 예. 이 중에 2명은 지금 생명이 위중한 상태로 알려집니다. 범행 동기는 아직 밝혀지지는 않은 상황인데 예. 저도 이것 때문에 좀 여러 자료들을 찾아보니까요. 네. 그 작년 토론토 대학에서 공개한 보고서가 하나 있는데 예. 이게 내용이 보면은 캐나다에서 지금 사실은 10년 동안 총기 사건이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수치가 예. 좀 굉장히 충격적인데 네. 이 지난 10년간 총기 관련 살인이 90%가 증가를 했다고 합니다. 오. 근데 다만 이제 대부분이 거의 80%가 도시 중심부에서 일어난 그런 사건이어서 예. 지금 이제 산악마을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 대규모 이제 학교에서 발생한 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는지 이런 부분은 조금 더 좀 파악이 필요해 보입니다. 그렇군요. 예. 예. 그리고 미국에서는 유명 앵커의 어머니가 납치되는 네. 충격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수사 당국이 유력 납치 용의자를 공개를 하고서 체포를 했는데 이 다시 풀어줬다고요? 그렇습니다. 이게 이미 지금 실종 9일이 되는 상황이어가지고 드디어 용의자가 잡혔나 보다 했습니다. 근데 그러게요. 또 뭐 혐의가 없음으로 해서 이제 이 사람이 아닌 것으로 해서 풀려났는데요. 왜 이렇게 좀 이렇게 수사가 난항인가 했더니 지금 여기 화면에도 나오는 거 보지만 예. 지금 이 앵커의 어머니가 사는 자택이 그 엄청 도시 밀집 지역도 아니고 네. 그렇다 보니까 용의자에 대한 단서가 지금 현관 이 카메라에 잡힌 이 복면을 한 용의자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관에 그 카메라를 막으려고 하다가 또 잘 안 되니까 뒤에 가서 풀을 뜯어와가지고 이거 막으려고 하는데 거기에서 이제 복면 밑에 눈썹이랑 뭐 코의 윤곽 그리고 입 모양 이 정도이고 또 뒤돌아섰을 때 저 가방이 이제 굉장히 꽉 찬 모습. 예. 그런데 또 여기에 또 차는 또 찍히지 않았고요. 그래서 아. 굉장히 좀 난항이 계속 길어지고 있는데 예. 좀 하루빨리 가족 품으로 돌아올 수 있기를 좀 기원해 봅니다. 그러게요. 중국이 다카이치가 유사시 뭐 개입 발언, 대만 유사시 개입 발언 때문에 중국과 굉장히 지금 안 좋은 상황인데 그래서 중국이 일본 여행 자제해라, 가지 마라 이 정도로 말했잖아요. 네. 이제 지금 그 중국의 최대 명절도 다가오고 있는 상황에서 그럼 이게 계속 이어질까요? 이 기조가? 앞으로 뭐 지금 중일 간의 관계를 풀을 수 있는 뭐 주요 이벤트라든지 뭐 그런 계기는 사실 딱히 없죠. 바로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아마도 현실적으로는 당분간 지속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예. 그래서 뭐 지금 중일 간의 그 항공편이 줄어들었다라는 소식은 뭐 여러 번 있긴 했는데 네. 지금 새로운 데이터가 이제 그 항공 데이터 플랫폼 항반 관가에서 이 자료가 하나 나왔습니다. 근데 이 중국에서 방금 그 설날 이런 연휴도 구정 연휴도 말씀하셨지만 예. 이 중국에서 춘윈이라고 해서 이제 그 설날 전후로 해서 사실상 중국 이 민족 대이동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며칠 정도 이동하잖아요, 진짜 집에 가려면. 네, 엄청난 인구가 이동하는 네. 이 춘인 이 기간 이 현상을 일컫는데 예. 지금 여기 자료에 따르면은 춘인의 첫째 주를 한번 결산해 보니까 네. 지금 중국에서 일본으로 향하는 비행기 운항 편수가 전년 시기 대비 거의 한 절반 정도 감소해서 1,292편이 감소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사카하고 도쿄로 가는 그 항공편이 가장 많이 감소가 됐고 예. 또 뭐 지난해 춘인 기간 동안 운항했던 58개의 중일 노선은 아예 뭐 전편 운항이 취소되었다고 아, 합니다. 그 정도군요. 네. 예. 네. 우리나라에서도 정말 유명한 미국의 유명 팝스타죠. 그렇습니다. 브리트니 스피어스.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가 자신의 저작권 등을 포함한 모든 권리를 거액에 매각을 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는데 어떤 일이 있었던 걸까요? 네, 사실 제 학창 시절 때 많이 이제 가장 유명해졌던 팝 가수 중에 하나가 이제 네. 브리트니 스피어스여서 이 소식을 보면서 이제 그때 워낙 유명했던 곡들이 딱 주마등처럼 좀 흐르긴 했습니다. 예. 근데 지금 이 그 저작권 등을 포함한 그 모든 권리를 일괄 매각을 했다는 소식인데요. 네. 급전이 필요했나? 근데 이게 뭐 아주 좀 특별한 일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아. 이 업계에서는 이 카탈로그라고 해서 이 저작권을 포함해서 이 아티스트나 작곡가가 이 뭐 이렇게 음악의 그 총합 자산을 이렇게 묶는 거를 이제 카탈로그라고 하는데 예. 그거를 이제 뭐 저작권이 포함되기 때문에
가수나 작곡가들이 대부분 이제 연금처럼 이렇게, 네. 이렇게 정기적으로 받지만 네. 이걸 아예 한꺼번에 일시불로 정산하는 받겠다. 네, 그런 네, 방법도 그런 있다고 느낌으로. 합니다. 그래서 저스틴 비버 같은 경우에도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브리트니 스피어스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매각을 해서 뭐 그 규모가 지금 한화로 2,911억 원 수준이라고 합니다. 되게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근데 뭐 이게 뭐 완전한 이렇게 사실상 은퇴냐라는 해석도 있긴 한데 예. 뭐 일단 그것은 나중에 좀 봐야 될 것 같고 일단 정산은 한번 한 것으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매년 받지 말고 그냥 네. 퉁으로 받겠다.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월드앤이슈 오늘 조비현 세종연구소 연구위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